끌어다 식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한급수에 들어가는 섬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완도 섬 지역을 방문해 근본적인 가뭄 대책 마련에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는 광주 전남 화물연대 조합원들도 내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갑니다. 영암군의회가 집행부에 지역발전 지향점을 담은 편지와 같은 건의문을 건네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은 역대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섬 지역은 사정이 더욱 심각한데요. 물이 부족하다 보니 폐광산 지하수까지 끌어다 식수로 사용하는 섬도 있는데요. 계속된 가뭄에 제한급수를 하는 섬도 늘고 있습니다. 양정은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전남 완도군 노하읍의 한 폐광입니다. 15톤짜리 물탱크를 실은 트럭들이 광산 밖으로 줄지어 나옵니다. 유례없는 가뭄으로 완도 일부 섬 지역에 물이 부족해지자 폐광산 지하수까지 식수로 쓰게 됐습니다. 현재 폐광 안에는 3에서 5만 톤의 지하수가 저장돼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하루 250톤씩 인근 섬들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폐광산 지하수들은 제한급수가 진행되고 있는 인근 섬으로 옮겨지고 바닥을 드러낸 저수지는 폐광산 지하수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물이 부족하다 보니 폐광 지하수는 섬마을 주민들에게 생명수와 같습니다. 네, 지금 섬 지역이다 보니까 물 확보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광산에 있는 물이 굉장히 좀 효율적으로 현재 제한급수에 들어간 곳은 완도 5개 섬으로 특히 넙도는 제한급수를 시작한 지 6개월이 넘었습니다. 섬마을 주민들의 불편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평상시보다도 생활이 아주 질이 뚝 떨어졌죠. 잘 씻지도 못하고 그리고 화장실 물 같은 것도 손 씻고 물 내리고 하니까 여간 불편합니다. 아주 형편없어요. 식당도 그러고 지금 주민들도 전부 다 개인적으로 다 물통을 다 구입해서 지금 그렇게 쓰고 있는 실정이에요. 여기 전쟁 거짓말이에요. 최악의 가뭄에 앞으로 제한급수에 들어가는 섬마을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 섬 지역 물 사정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직접 현장을 찾았습니다. 이 장관은 광역 상수도망과 대형 관정 개설 같은 근본적인 가뭄 대책 마련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한급수 중인 완도군 금일도. 저수지마다 바닥을 보일 정도로 섬마을 주민들은 식수 등 물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가뭄이 계속되면서 저수율이 4% 수준에 머물자 이렇게 외부에서 물을 끌어다 저수지를 채우고 있습니다. 가뭄으로 인한 섬 주민들의 고통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 한 번 쓰고 또 딴 것도 이런 그릇도 잊히고 버리기가 아까운게 버리기가 아까우고. 섬마을 물 사정을 직접 확인하고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정치하기 위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완도를 찾았습니다. 주민들은 광역 상수도망 개설 필요성이 시급하다고 건의했고 이 장관은 가뭄 대책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는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광역 상수도망을 통해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가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주민들과 정부 그리고 지자체의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 하지만 광역 상수도 연결 사업이 당장 추진된다 하더라도 최소 1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 상황. 당분간 물 부족 사태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섬 지역 주민들의 마음은 새카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가뭄에 석유화학과 정유, 철강업체들이 밀집한 국가산업단지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내년 상반기에는 공장 가동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어 관계기관들이 대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지상 5층 높이의 건물에서 엄청난 양의 물이 쉴 새 없이 쏟아집니다. 석유화학 공장에서 가동하는 수많은 기계와 장비에 열을 식히는 데 쓰이는 냉각수입니다. 여수 광양 국가산업단지에 공급되는 이 같은 공업용수는 하루 90만 톤에 달하는데 주요 용수 공급원인 주암댐의 저수율이 31%까지 떨어지면서 입주업체들의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금 같은 가뭄이 계속될 경우 내년 상반기부터는 용수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제품 생산에 큰 차질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7월 중순부터 같이 물 부족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가동률이 줄어들면 매출액에 영향을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여수 광양산단은 석유화학과 정유, 철강 등 국가 기간 산업을 담당하는 업체들이 대부분을 차지해 공장 가동에 차질이 생길 경우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장이 만만치 않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물 부족에 따른 산업계의 피해를 막기 위해 수자원 공사는 하루 20만 톤의 공업용수를 공급받고 있는 섬진강에서 물을 추가로 끌어오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가뭄 상황이 내년 상반기까지는 지속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자인 산단, 기업, 그리고 지자체, 그리고 섬진강 하류 주민들하고 이 관련해 가지고 협의를. 하지만 섬진강 인근 주민들은 공업용수 사용량이 늘어날 경우 제첩과 농작물의 염해 피해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려오는 물은 없고 짠물만 계속 올라오는 것이죠. 여기서 더 뽑아가 보면 앞으로 농사 짓지 말라는 말하고 똑같은 것이죠. 수자원 공사는 산단 입주업체들과 함께 적절한 보상 방안을 마련해 주민들과의 협의를 이어가는 한편 공업용수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공장들의 정비 기간을 내년 상반기로 앞당기는 방안도 기업들과 논의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는 광주 전남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내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갑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 화물연대 광주 전남 지부는 내일 0시부터 광주 전남 조합원 3,500여 명이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는 안전운임제 연장을 요구하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총파업은 지난 6월 이후 5개월 만에 다시 시작되며 운송 거부가 장기화될 경우 물류 대란이 우려됩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후보지 가운데 한 곳인 한평에서 오는 25일 첫 주민 설명회가 열립니다. 이번 주민 설명회에서는 국방부와 광주시, 한평군 관계자 등이 참석해 군공항 이전 사업의 필요성과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 기준 등 사업 절차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편 광주시는 전남의 4개 시군을 대상으로 군공항 이전 후보지별 사업비 산출 작업을 마무리해 국방부와 관계부처 등에 해당 보고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암군 의회가 집행부에 지역 발전을 위한 지향점을 담은 편지 같은 건의문을 건네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고압적이거나 트집 잡기식 모습을 자주 보여줬던 다른 지방의회와는 대조적입니다. 양현승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마지막 정례회를 시작한 영암군의회. 우승희 영암군수는 시정연설을 통해 안팎의 위기감을 토로했습니다. 저성장과 높은 실업률, 저출산과 고령화, 양극화 등 사회의 구조적 문제는 물론 기후위기와 지방수면의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본회의 마무리 무렵 강찬원 영암군의회 의장이 준비했던 글을 읽습니다. 영암군의원들이 영암군 발전에 공동 노력하자며 영암군 공직자들에게 쓴 건의문입니다. 대대적인 규제 혁신과 인구 유입 정책을 통해 지역 발전과 인구 배가의 허기를 만들어 나가야 할 때입니다. 긴 불황을 끝낸 조선산업에 1만여 명의 노동자가 새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일자리 전망. 이른 영암에서 거주는 무한 남학신도시나 목포에서 하도록 만드는 불충분한 정주 기반. 규제와 소극적 행정을 문제로 삼으며 현재 2만여 명인 3호읍 인구를 2030년까지 5만 명의 대불산단 배후 도시로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소극적인 자세로는 조선업 최대 호황기에도 인구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어낼 소중한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지역 발전 큰 그림을 함께 그려보자며 자치단체에 손을 내민 영암군의회에 영암군이 어떻게 화답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2022년 해상풍력 국제포럼이 오늘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새로운 국제 질서로 자리 잡은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국내 해상풍력이 나아갈 방향을 공유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전남이 전국 최고의 재생에너지 잠재량을 가지고 있어 국내외적으로 해상풍력의 최적지로 인정받고 있다며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 사업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대중 전남교육감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김 교육감이 지난 6일 지방선거 유세 기간 동안 전남교육청 수능 성적 청렴도 역대 꼴찌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었지만 해당 내용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새벽 12시 55분쯤 목포시 대양동의 한 육교 앞 도로에서 만취 상태 20대 남성이 몰던 승용차가 도로 중앙 화단을 들이받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38%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앞서 어제 오후 2시 10분쯤에는 영산강 하구뚝도로 3차로에 차를 잠시 세운 뒤 차량 뒤편에 서 있던 70대 남성이 승용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목포 해양경찰서는 다음 달 한 달 동안 지역 항포구에 정박된 어선과 출항한 어선 등을 대상으로 승선원 변동 미신고 단속에 나섭니다. 목포 해경은 승선원 변동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5일의 어업 허가 정지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며 가까운 파출소나 모바일을 통해 출항 전 변동 사항을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광주 전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4,000명대를 기록하는 등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는 기존 확진자의 접촉 등 집단 감염으로 2,177명이 확진됐고 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전남은 목포와 여수 등 22개 시군에서 1,872명이 확진됐고 사망자는 2명입니다. 누적 사망자는 광주 728명, 전남은 766명으로 늘었습니다. 목포 택시 부재가 전면 해제됐습니다. 목포시는 국토교통부의 훈령 개정에 따라 어제부터 택시 부재를 전면 해제했고 이에 따라 법인 택시 577대, 개인 택시 923대 등 1,500대 택시가 동시에 운행합니다. 택시 부재는 1973년 석유 파동의 여파로 유류 사용 절감 정책에 따라 도입됐으며 목포에서는 개인 택시 4부제, 법인 택시 6부제가 운영돼 왔습니다. 전라남도가 11월 중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품목을 적극 홍보하고 나섰습니다. 11월 중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품목은 복숭아와 포도, 매실, 무화과 등 8개 품목으로 유자를 제외한 7개 품목은 12월 2일까지 가입 가능하고 유자는 12월 16일까지입니다. 전라남도는 지난해까지 재해보험료의 80%를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90%로 확대, 농가에서는 10%만 납부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목포시가 겨울철 도로 제설 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목포시는 제설 차량 등 모두 13대의 제설 장비를 보유 중이며 주요 간선도로와 교차로, 고갯길 등 228km 연장에 대해 제설 특별대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목포시는 적설량 5cm 미만일 경우에는 도로 제설단을, 5cm 이상에는 전 직원을 각각 투입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학령기 인구 감소 대응 전략으로 마련한 학생교육수당 정책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포럼에 참석한 박종원 전남도 의원은 학생교육수당 정책에는 공감하지만 정책 추진에 공감대 형성회장 마련과 함께 22개 모든 지자체에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교육청에 제안했습니다.